Are you sincerely trying to save the world? Trying to do useful things. I mean, yeah. So let's talk about the Tesla. I have a Tesla. 토요타의 13촌절 전기차 업계를 뒤흔들다. 나는 2025년 상하이 모터쇼의 열기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거대한 전광판에 숫자 하나가 떠오르자 전시장을 가득 메운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동시에 숨을 죽였다. 13촌절. 단순한 가격표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동차 산업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전환점이었다. 토요타는 그동안 조용한 완성형 제조업체로 평가받았다. 테슬라가 첨단 기술과 화려한 이벤트로 시장을 사로잡는 동안 토요타는 한쪽에서 묵묵히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 기술을 다듬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들의 침묵이 결코 무능함 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그들이 선보인 13촌천월 전기 SUV는 단순히 저렴한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기차를 대중에게 완전히 개방한 혁신의 결정체였다. 소셜미디어는 즉각 폭발했다. 토요타 쇼크, 발화 EV 혁명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전 세계 트렌드를 점령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렇게 썼다. 이제 더 이상 전기차는 부유층의 장난감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일상이다. 놀랍게도 이 발표는 사전 마케팅도 티저 영상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저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 시장을 강타했다. 한 일본 경제 전문가는 NHK 뉴스에서 말했다. 이것은 무대 위의 폭탄이었다. 그리고 그 폭발력은 자동차 산업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다. 미국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미국 제조업체들은 즉시 대응하라.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도록 둘 수 없다. 고 썼다. 동시에 소비자들은 열광했다. 광저우에서 랄레이까지 딜러십마다 예약 문의가 쇄도했고 대기 리스트는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을 돌파했다.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철저한 공급망 재편,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 그리고 글로벌 협업.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토요타의 끈질긴 집념이었다. 나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싶다. 이날은 전기차가 드디어 모든 사람의 차가 된 날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의 충격과 테슬라의 위기. 나는 일론 머스크가 라이브 방송에서 보였던 표정을 잊지 못한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가 이번에는 달랐다. 상하이 모터쇼 다음 날 머스크는 기자들 앞에서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그가 입을 열자 목소리는 평소의 강한 톤이 아니라 약간 떨리는 듯 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이 시작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끌던 테슬라가 이제 진짜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다. 테슬라 주가는 발표 당일에만 12% 하락했고 주요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황금기가 끝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내가 뉴욕타임스에서 읽은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토요타의 가격 전략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 질서의 재편이다. 테슬라 내부에서도 혼란이 감지됐다. 유출된 사내 이메일에는 머스크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는 미래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 부사장은 이렇게 썼다. 지금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을 잃고 내려도 수익성이 무너진다. 선택지가 없다. 나는 이 상황을 두 개의 덫이라고 부르고 싶다. 가격을 낮추면 테슬라의 고급 이미지가 흔들리고 유지하면 소비자가 떠난다. 머스크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모델 A라는 저가형 전기차 개발안이 논의되었지만 출시까지 최소 18개월이 걸린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기존 모델의 가격을 15% 인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는 수익성 악화라는 치명적 리스크를 동반했다. 결국 머스크는 양면 전략을 선택했다. 단기적으로는
모델 II와 모델 3의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델 A를 시장에 투입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토요타가 이미 판을 흔들었는데 테슬라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제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마음을 누가 먼저 얻느냐의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머스크의 눈빛은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다. 생산 혁신의 비밀, 토요타의 전략적 승부수. 토요타의 기적 같은 13천 좌의 전기차는 단순한 가격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온 생산 혁신과 무자비한 효율성 추구의 결정체였다. 나는 나고야 외곽에 위치한 한 토요타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들의 시스템이 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용한 공장 안에서 로봇 팔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최신형 AI 품질 관리 시스템은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한 엔지니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토요타의 철학이 구현된 공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배터리 기술이었다. 기존의 코발트 기반 리튬 이온 배터리 대신 토요타는 철인산 리튬 LFP 배터리를 채택했다. 이 선택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윤리적 이유에서도 중요했다. 아프리카에서의 코발트 채굴은 오랫동안 아동노동 문제로 비판받아 왔다. 토요타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LFP로 전환했고 결과적으로 배터리 단가를 40%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한국 언론은 이 기술적 전환을 두고 토요타가 단순히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라 전기차 제조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는 더 강한 어조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조업 강국의 힘이라고 썼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토요타는 중국의 GAC 광저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생산 규모를 확대했다. 일본의 정밀성과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이 결합되자 예상치 못한 시너지가 발생했다. 부품 조달과 조립 과정이 더욱 단순화되었고 덕분에 공장 가동률은 90%를 넘었다.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는 기존 내연기관 SUV 생산 라인을 전기차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새로운 로봇들이 설치되고 숙련된 직원들이 전기 구동 시스템과 배터리 장착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한 라인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30년간의 개선과 학습의 결과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느꼈다. 테슬라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토요타는 조용히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을 뒤엎은 진짜 이유였다. 정치적 파장과 글로벌 EV 전쟁의 서막, 토요타의 13촌절할 전기차 발표는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권을 강타한 경제적 지진이었다. 나는 워싱턴 DC의 상원 청문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한 상원 의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어떻게 일본 기업이 우리 자동차 산업을 무너뜨리도록 허용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SNS를 통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의 발언은 시장을 다시 뒤흔들었고 테슬라뿐 아니라 포드 GM까지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한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두려움에 기반한 보호무역 대신 협력적 혁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캐나다는 토요타의 배터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언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신호탄이었다. 유럽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구하며 토요타의 가격 전략에 대응하지 않으면 유럽 자동차 산업이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신규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에서는 EV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나는 이 글로벌 정치의 흐름을 보며 한 가지 깨달았다. 전기차 경쟁은 더 이상 공장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외교전이며 경제전이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 우선 정책과 글로벌 협력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한 CNN 토론에서 한 패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벽을 쌓는 동안 아시아는 다리를 놓고 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때렸다. 그리고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이 새로운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패배자가 될 것인가? 새로운 시대의 서막전기차, 대중화와 문화적 변화. 나는 토론토 외곽의 한 주차장에서 새벽녘에 만난 우버 운전사 사무엘을 떠올린다. 그는 막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새로운 토요타 전기 SUV에 기대 앉아 있었다. 이 차 덕분에 한 달 수입이 2배로 늘었어요. 유지비가 거의 없거든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기름값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의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사무엘처럼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텍사스의 알바레즈 가족은 13.0천짜리 토요타 EV를 구매한 후 매주 주유소 대신 충전소를 찾는다. 5년 후면 이 차가 우리 가계부를 얼마나 바꿔놓을지 상상도 못해요. 라고 카를로스는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편리함 뒤에는 새로운 도전도 있었다. 도시 외곽과 농촌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긴 대기줄이 생겼다. 한 온라인 포럼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전기차는 정말 멋지지만 1시간이나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나섰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전국에 공용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미국에서는 코스트코와 월마트가 매장 주차장에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했고 테슬라는 자사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모든 EV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 풍경도 변하고 있다. 예전 주유소 자리에는 이제 EV 허브가 들어서고 그곳에는 카페와 무료 와이파이, 라운지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자동차 소유의 개념도 바뀌고 있었다. 젊은 세대는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전기차를 바꿔 타는 방식을 선호했다. 한국 언론은 이 현상을 두고 전기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는 내연기관 시대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이동성의 탄생이라는 강렬한 헤드라인을 실었다. 나는 사무엘이 충전기 옆에서 미소 짓는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미래다. 더 이상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상식이다.